그럼 오늘의 발표 주제를 발표하실 한상용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발표는 주제는 보험산업의 장기 비전 경영을 위한 과제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최근 중요한 이슈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보험사의 장기 비전 경영과 관련된 현황 및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는 이제 저와 이석호 선임연구위원께서 공동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먼저 본 발표의 어젠다, 그러니까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서론에서 저희가 이제 보험회사의 장기 비전 경영과 관련된 그 배경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배경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제 보험회사의 장기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5가지 과제를 중요한 과제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보상 체계, 두 번째로 경영진의 임기, 세 번째로 소비자 신뢰, 네 번째로 글로벌 진출, 다섯 번째로 ESG 경영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개선해야 될 과제들을 말씀드리고 결론에서 이제 요약을 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는 이제 저희 발표의 백그라운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성장, 저성장 기조 그리고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 등이 이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내 보험 산업에서 단기 수익 및 외형 성장 추구에서 이제 탈피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지속 가능 경쟁력 및 가치를 제고해야 될 필요성을 이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고령화, 급진전 및 출산율 저하 등의 문제점이 이제 발생을 해서 국내 향후에 국내 미래의 보험 시장의 잠재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이제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보험업계에서 이게 단기 성과 추구가 더욱 문제가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보험 산업은 손익이 장기에 걸쳐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산업은 이제 핵심 상품의 계약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이행되는 장기 산업입니다. 그래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확인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재임 기간 내에 최대한의 경영 성과와 경제적 보상 창출을 위해서 단기 성과를 추구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도입된 IFRS 17이라는 신회계 기준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요. 이제 신회계 기준은 이제 그동안 매출이 발생을 하면 수익이 바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신회계 기준에 따라 매출 발생이 아니라 이제 점진적으로 서비스 기간 동안 이제 매출이 이제 수익으로 인식이 되는 등 이제 보험회사들이 장기 보유 가치 중심으로 경영 활동을 수행하도록 이제 요구하는 그러한 이제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험회사 단기성과 추구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런 단기성과 추구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일단 좁게 만들고 경영 성과의 질을 떨어뜨려서 궁극적으로 보험회사가 이제 재무 건전성 및 생존이나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영진이 임기 내 이제 수익 창출과 단기 시장 확대를 몰두하는 단기 실적주의는 보험회사의 영업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말씀드리면 먼저 보험 상품 측면에서는 손해율 상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판매되었던 표준화 이전의 실손보험 그리고 고금리 확정형 보험 상품 그리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정에 의해서 팔린 비염증 해지율 개정에 기준한 무해지 저해지 상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모집에서는 이제 단기 매출 확대를 위해서 설계사들에게 과도한 시책비를 지급하고 출혈 경쟁을 하고 불안전 판매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운용 및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단기 수익 증가를 위한 장기 우량 자산의 매각, 과도한 고위험 자산 투자 확대 등으로 이제 보험회사의 장기 자산 운용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기 실적주의 경쟁이 계속되면 보험회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하락하고 궁극적으로 보험 산업의 생존 및 지속 가능성에 이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험회사들이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 가능한 경쟁을 제고하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단기간 내 외형적 성장에 치중했다는 이제 비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돌아보는 시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이제 보험회사가 단기 성과주의 확산에는 여러 가지 영향이 미쳤다고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영향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연계될 가능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표에서는 이제 5가지 핵심 주제를 선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자의 보상, 그리고 임기, 소비자 신뢰,
글로벌 진출, ESG 경영 측면에서 개별 이슈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개선 방안을 하나하나 모색해보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험회사의 장기 비전 경영을 위해서 보상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 체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과 선행 연구들, 국내외 선행 연구들에서 보험회사 경영자가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경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러니까 컴펜세이션을 적절하게 디자인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그동안 연구에서도 발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보험회사 경영자 보상 체계의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경영자의 보상 체계가 중장기적 성과보다는 단기 성과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전제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영자의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이 지금 낮아서 경영자가 장기 비전 경영을 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영자의 과도한 위험 추구와 부적절한 행위가 만약에 이제 성과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설계된 이연 비율이, 보수가 좀 성과급을 그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나누어 지급하는 이연 비율도 현재 아주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상의 산출 기준과 방법의 불투명성으로 공시되는 내용에 이제 경영자의 보상이 어떤 방법으로 산출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이해 관계자들이 경영자 보상에 대해서 좀 불투명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보상의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에서 22년 동안 22개 국내 보험회사, 생보세 12개, 손보세 10개의 경영진의 보상 체계 구성을 한번 저희가 집계를 해봤습니다. 집계를 해본 결과 총 보상에서, 총 보수에서 기본급이 62%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중에 성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고정급인 기본급이 반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CEO, 최고 경영자인 CEO의 경우에도 기본급의 비율이 거의 5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서 저희가 동기간 동안 미국의 상장 보험회사를 살펴보니 전체 경영자 보상에서 기본급이 거의 기본급이 18%고 성과급이 82%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국내 보험사의 경영진의 보상 체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성과와 연동되는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성과급의 비중이 지금 낮은 상태에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성과급에서 이연 보수의 비중이 어떤지를 저희가 살펴를 봤습니다. 그 성과급의 이연 보수를 살펴보니 절대적인 비중은 낮지가 않습니다. 성과급 중에서 이연 지급의 비율은 현재 약 64%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과급 내에서 이연 지급 비중은 낮지는 않습니다. 이는 이제 2017년 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3년 이상의 이연 기간을 통해서 지금 이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보험회사들이 이와 같은 규정을 잘 지켜서 이렇게 성과급에서 이연 지급 비중은 높지만, 문제는 이제 전체 총 보상에서 이연 지급 비율이 약 2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체 성과에서 성과급 비율이 낮은 그런 이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보험회사 경영자 보상 체계에서 이제 성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성과급이나 이연 보상의 비율이 낮은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임원 보상 체계에서 성과급의 구성 요소를 잠깐 말씀드리면, 성과급은 현금, 주식, 주식 연계 상품, 기타 보수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 정도가 저희가 살펴보니 47% 정도가 성과급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고, 그리고 생보사에서 특히 67%로 그 성과 보수의 현금 지급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식 기반의 성과급을 살펴보니 8% 정도만 성과급이 주식 형태로, 그러니까 스탁 옵션이나 양도 제한부 주식 같은 그러한 주식 기반 성과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험회사 경영자의 성과급 내에서 주식의 비중이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이제 S&P 500 회사를 저희 살펴보니 거의 70%가, 그러니까 S&P 500 회사들이 평균 70%를 성과급의 70%를 주식 기반 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비해서 국내 보험회사의 그 성과급에서 주식 기반 비중이 대단히 낮은 것으로 그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과 보수의 33%, 한 3분의 1 정도 생보세의 경우 33%가 이제 주식 연계 형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주식 연계 형식은 이제 한 시점과 가격의 연계해서 주식 수량을 이제 계산한 다음 몇 년 뒤에 이제
거의 3년 뒤지만 3년 뒤에 실제 지급할 때 그때의 주가에다가 그 주식 수량을 곱해서 그 정도의 이제 성과급을 지급하는 그러한 형태의 보상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게 주식 기반 보상하고 비슷하지만 이게 3년이 이제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이제 이어나고 있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장기 인센티브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국내 보험회사의 성과급에서 이렇게 성과와 직접적으로 장기적으로 연동되는 주식 보상이 부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성과 보수에서 이연 보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연 보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저걸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연 보수는 현금, 주식, 연계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저희 국내 보험회사 임원의 이연 보수에서 현금, 주식, 연계 상품의 비율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주식 연계 상품이 이연 보수의 뭐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생보사는 뭐 현금, 주식, 연계 상품이 고루고루 뭐 3분의 1씩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손보사의 이연 보수에서는 주식 연계 상품의 비율이 70%가 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보상 관련 주제로 이제 공시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제 보상 체계의 공시에 대해서는 이제 회사의 자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뭐 자본시장법 159조에서는 뭐 사업보고서에 보수가 5억 원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와 그 산정 기준 방법을 공시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이제 문제점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총액만 공시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수가 어떤 공식을 통해서 그 액수가 나왔는지에 대한 근거는 공시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 한 보험회사에 저희가 예를 하나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시를 예로 보면 대형 보험회사의 공시의 예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기본급의 경우에는 임원 처우 규정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뭐 직급 성격 및 수행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하지만 뭐 산출 기준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사회 결의 임원 처우 규정에 따라 이렇게 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상여급 산출 기준에 대해서는 뭐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서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과 목표 달성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달성됐는지가 잘 안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성과 인센티브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이거에서 뭐 EVA의 20%를 재원을 한다고 하지만 이 이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보험회사의 그 보상 공시는 그 자세하지 않은 그 어떻게 산출됐고 금액이 자세하지 않고 또 구체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를 저희가 예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위임장 설명서입니다. 프락시 스테이트먼트라고 위임장 설명서에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이제 CEO 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을 이게 자세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이제 테이블을 보시면 처음 표에서 이제 보상 성과의 구조라는 것을 보시면 뭐 CEO는 보너스 연간 보너스는 뭐 0에서 뭐 기본급의 5배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주식 기반 성과급에 대해서는 0에서 뭐 9배 정도 지급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테이블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국내에서의 그 보상 공시와 약간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끝나지 않고 밑에 보시면 산정 공식을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의 4.4배를 지급을 했는데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뭐 성과급은 8.8배를 지급을 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비교해서 뭐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이러한 뭐 액수를 지급하겠다고 써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재무 성과에 따른 주요 지표와 목표 달성 정도라고 해서 이렇게 주당 유형 가치, 자기자본 이익률, 핵심 영업이익, 주주 수익률 이렇게 목표 수치를 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동료 그룹과 평가를 한 결과 뭐 목표 수치를 달성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뭐 성과급을 이 정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자세하게 선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 보험회사의 보상체계 공시에 대해서도 이러한 미국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체계 개선 사항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논의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보험회사에서 보상에 있어서 기본급의 비중이 60% 정도가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과와 보상이 정확하게 연계가 되는 성과 보수의 비중을 좀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형태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장기 뭐 스탁 옵션이나 양도 제한부 주식, 리스트릭트 스탁과 같은 그러한 형태로 지급을 하면 장기 이제 3년 이상의 장기 성과급을 지급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실전 개선에 그리고 주주의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러한 경영 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연 보수의 확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수의 이연 지급을 함에 따라 단기 실적 추구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연 보수의 그 비중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연 기간의 상향은 이제 해외 주요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경우는 이제 CEO에 대해서 그 성과급의 이연을 7년까지 거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이 최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연 기간, 성과급의 이연 지급 기간을 3년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비재무적 지표에 활용을 해서 이제 재무적 지표, 그러니까 뭐 매출액이나 ROA나 ROE 같은 재무적 지표뿐만 아니라 고객 만족도나 고객 충성도, 또 불만족도 건수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해서 성과 산정에 비재무적 지표도 더욱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수의 산정 및 결정 기준도 좀 자세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에 뭐 관련돼서는 현재는 개별 임원, 특히 이제 5억 이상의 개별 임원에 대해서만 보수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몇몇 중소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의 CEO의 뭐 샐러리가 연봉이 5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공시가 되지 않는 실정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CEO만이라도 앞으로는 이제 총 보수뿐 아니라 보수의 구성 요소나 평가 뭐 적용 기준을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상 체계에 대해 마치고 임기로 가겠습니다. 그 보험회사 임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상 체계와 맞물려서 보험회사 경영자들이 장기 성과, 장기 비전 위주로 경영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보험회사 경영자 임기가 2년에서 4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짧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경영자들이 보수 취득의 최대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단기 실적 추구를 고수하도록 할 영향이 그러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경영자의 단기 실적에 대한 지향이 아무래도 이제 보험회사 손익이 장기에 걸쳐 발생하는 특성을 우리가 고려할 때 장래의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금융권의 화두인 디지털화, 뭐 ESG 경영 등을 이게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에게 이제 장기 재임 기회를 부여해서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경영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재임 기관에 대해서 먼저 이제 규정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상법 제 383조에서는 이제 보험회사 등기이사가 기본적으로 3년의 임기를 이렇게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영진의 뭐 CEO를 비롯한 경영진의 임기가 무제한 연장은 법적으로 가능한 상태입니다. 사회이사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이사로 재직한 모든 기간 합산해서 9년 이상을 재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이제 올해 이제 재직하게 되면 업무상 관계를 유지할 경우에 사회이사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뭐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구조에 관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이제 사회이사는 3명 이상으로 두어야 되고 사회의 수가 전체 총 이사회에서 50% 과반수가 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 보험회사의 그 경영진의 임기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이제 저희가 생보사 12개, 손보사 10개를 살펴봤는데 최고 경영자인 CEO의 임기는 4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50.1개월이고 그 사회이사는 3년이 좀 안 되는 2년 6개월 정도, 그리고 기타 등기 임원에 대해서는 뭐 3년 6개월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생보사, 손보사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살펴본 경우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국내 보험회사의 경영진 임기가 한 4년 정도 그렇게 짧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선행 연구들을 저희가 살펴를 봤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의 재임 기간과 경영 성과 간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제 연구를 살펴보면 이제 선행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경영자의 임기가 증가할수록 경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재직 연수가 증가하면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지고 그리고 시행착오가 줄어들게 되면서 뭐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돼서 기업의 경영 성과에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연구로는 이제 2018년도 강경훈, 배영수 연구에서는 이제 은행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임원의 임기가 증가할수록 경영 성과 일부 지표가 유의미한 정해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동 연구에서는 은행 임원의 재임 기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업에서 연구에서는 이석훈, 조정훈 2018년 보고서에서는 이제 증권업 장기 재임 CEO들은 단기 재임 CEO와 비교해서 더 높은 우수한 경영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 3년마다 증권업에서 이제 CEO가 교체되는데 이러한 관행이 앞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저와 이석호 박사님이 올해 초 발간한 연구에서는 이제 국내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경영진의 재임 기획안과 경영 성과 및 단기 실적주의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을 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영업 중인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경영 성과는 수익성, 그리고 기업 가치, 건전성, 이걸 종속 번수로 해서 저희가 회계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은 CEO, 사회이사, 등기임원의 세 가지 그룹으로 경영진을 나눠서 분석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보험회사의 경영진의 재임 기간과 그 독립 변수인 재임 기간과 종속 변수인 경영 성과 간의 관계에서 실질 분석을 해보니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제 경영진의 재임 임기가 늘어날수록 수익성과 기업 가치가 증가한다는 그러한 발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임 기간과 건전성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RBC 비율을 건전성 지표의 프락시 대리 변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임 기간이 늘어날수록 RBC 비율이 늘어나는 양의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게도 사회이사의 임기가 늘어날 때는 이게 건전성 지표가 줄어드는 음의 방향으로 유의성이 나타났습니다. 그 재임 기간과 단기 성과 추이의 대리 변수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재임 기간이 늘어날수록 성장성이 조금 줄어드는, 그러니까 단기 매출이 줄어드는 그런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그 생보사, 손보사로 나누어서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보험사 비슷하게 생보, 손보사 모두에서 임기가 증가할수록 수익성 및 기업 가치, 그리고 재무 건전성 RBC 지표가 향상되는, 더 늘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특이하게도 손보사의 경우에 사회이사의 재임 기간이 늘어날수록 수익성 및 기업 가치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줄어드는 그러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임기와 관련된 지금까지 논의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저희 올해 이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저희 보고서의 연구에서는 경영진의 임기와 성과 간의 정해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험사의 수익성과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험사의 경영진에게 장기 재임의 기회를 부여해서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무래도 보험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기업 가치를 위해서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회이사의 경우에 전체는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 이제 사회이사 임기가 늘어날수록 이제 수익성 및 손보사의 수익성 및 기업 가치가 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거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국내 보험회사에서 사회이사들이 아무래도 지배주주나 CEO와 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독립성과 전문성보다는 그러한 인사들로 채워지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사회이사가 보험회사의 수익성 및 기업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실질적인 독립성 및 전문성을 보유한 독립적 사회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상 체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주식 기반 장기 인센티브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상 체계가 장기이고 임기가 단기이면 아무래도 이 재임 시기와 옵션 행사 시기 간에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기반 성과급의 근본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상 체계와 임기를 이렇게 장기로 둘 다 해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앞으로 보험회사가 이런 것을 반영을 한다면 아무래도 장기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이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임기에 대해서 마치고 소비자 신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비자 신뢰입니다. 소비자 신뢰가 떨어지고 평판이 낮아지면 아무래도 보험회사의 생존과 지속 가능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소비자 신뢰가 떨어지면 지속 성장에 저해가 되고, 보험업의 기본인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저해가 되고, 보험 사기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덕 소비자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장기 비전 경영을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보험 산업이 다른 금융업종과 비교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소비자 신뢰가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고 한데, 이러한 원인은 아무래도 보험업의 본질적인 그 특성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예금이나 대출, 증권업에서 펀드 같이 이러한 상품에 비해서 더욱 상품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보험 상품은 이제 보험료를 먼저 지불을 하고, 보험 서비스는 이제
나중에 보험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제공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보험 가입을 할 때 이 서비스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히 보지 않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보험 약관이 용어들이 난해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보험 서비스를 제공받을 시점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비자 불만 및 민원이 유발될 수지가 다른 금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민원 대비 민원 건수 대비 금융원권 비중의 통계를 잠깐 살펴보면 보험회사가 60%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이나 금융투자업이나 비은행에 비해서 이 보험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좀 낮은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 보험사 보험 상품들에 대한 신뢰도 수준 또 통계를 말씀드리면, 만족도 수준이 방금 말씀드린 통계와 비슷하게 은행이나 증권사에 비해서 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또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 아니라 보험업의 특성이 이렇다면 뭐 다른 나라들도 비슷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한 그러한 통계를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이 30개국을 이렇게 비교한 최근 통계를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유독 우리나라 보험 산업의 소비자 신뢰도가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개국 국가별 보험 소비자의 뭐 인식에 대해서 신뢰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국내 보험 산업이 최하인 30위로 근래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장기 비전 경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중요한 소비자의 신뢰를 보험 산업에서 이제 제고를 해야 될 그러한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 제고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이제 보험 모집과 지급 단계에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에서는 보험 모집 관련해서 소비자 민원이 많습니다. 그 손해보험은 조금 다르게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민원이 가장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불안전 판매 근절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보험 모집 종사자에 대한 관리 및 자기 책임 강화 등을 위한 방안이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회사를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보험국 지급 관련, 뭐 부지급이나 감액, 지연 지급 등 관련을 줄이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위로 자문 제도의 개선 등이 현재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 접목 및 융합도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보험 판매 플랫폼이 적절히 설계 제도화 된다면 현재 이제 화두가 되는 빅데이터 기반 뭐 큐레이션, 소비자 참여 필터링 등 기존의 이제 판매 채널이 갖지 못한 특성과 기능을 살려서 판매 채널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매 채널의 혁신이 소비자 신뢰 회복에 적잖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 다만 이제 새롭게 이제 디지털 기술 활용에 이제 한다면 이제 수반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부작용들에 대한 사전적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보험 용어의 전면 개편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험 용어들이 한글로 되어 있는데도 이게 대단히 약관이 어렵고, 보험 용어 자체가 뭐 한문으로 되어 있고 또 특수 용어들이 많아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보험 약관의 용어들을 일반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쉽게 풀어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험사 신뢰도 지수 및 지수를 개발 및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신뢰도 지수는 이제 소비자 만족도 지수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런 것을 이제 마련해서 비교 공시하는 방안도 저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주제로 이제 보험사의 글로벌 해외 진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 근래 올해 들어서 이제 보험 산업에 이제 어느 정도 국내 보험사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먹거리를 해외 진출로 찾아야 된다,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보험 산업이 과거와 같은 고성장이 끝나고 앞으로 이제 성장성, 수익성에서 모두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의 해외 진출이 앞으로 더욱 장려돼야 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해외 진출은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이제 다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다각화함으로써 경영 성과에 이제 해칭을 할 수 있어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국제적 경쟁력 또한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험회사 해외 진출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인 이번 주에 나온 통계인데요. 이제 저번 주에 나온 통계인데 2022년 말 기준 11개 보험회사가 이제 11개국에서 해외 점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3개 지금 점포가 39개 해외 점포가 운영 중인데 아시아에서 23개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가 뭐 거의 대부분이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보험회사들이 해외 진출을 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산과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2년 말 자산이 63.3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8조 원 정도인데 뭐 크게 보이지만 전체 국내 보험회사의 자산 대비 0.6%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단기 순이익은 뭐 전년 대비 뭐 34.5% 정도 증가를 하였지만 1억 2,300만 달러 정도인데 총 단기 순이익, 국내 보험회사의 단기 순이익이 역시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미미한 상태지만 앞으로 해외 진출이 더욱 늘어난다면 앞으로도 더욱 이 수치들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사의 경영 전략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외 진출에 대비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간단히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CEO의 중장기 비전과 리더십이 좀 부족한 상태고, 그리고 단기 업적주의 및 감내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진출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3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좀 길게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보상 체계나 아까 말씀드린 임기 같은 경우 상당히 짧은 단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문제가 이게 앞으로 해외 진출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자본 확충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규제인 아무래도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 채권을 이제 재무 건전성을 위한 목적에서만 발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 해외 진출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자본 확충을 할 때 이러한 규제를 좀 완화시켜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출국 쏠림 현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에 거의 진출국이 몰려 있는데 좀 더 다변화해서 유럽이나 미주 국가로도 진출국이 더 넓어지는 그러한 경영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고 앞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제 중에서도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감독 당국과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 소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규제 관련해서 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 진출 시 자본 조달 수단의 다양화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뉴스를 살펴보니까 금융규제 혁신 회의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해외 진출 관련해서 규제를 좀 완화하자 해서 해외 자회사의 소유 범위 확대를 하고 자금 지원 규제도 이제 완화를 하겠다, 이런 어제 이제 회의에서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는 이제 넣지 못했지만 앞으로 그러한 방안도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ESG 경영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지속적 가능 성장이 중요시되면서 이제 보험 산업을 포함하는 전 산업의 환경, 사회 지배 구조 측면에서 ESG 경영이 중요성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험회사는 특히 이제 위험을 보장하는 본연의 기능이 있고, 기관 투자로서의 이제 투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ESG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험 인수 및 보장 측면에서는 ESG 리스크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이 증가를 하면, 만약에 이제 기업이 ESG 리스크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크게 물게 되면 그 위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의 경우 아무래도 이제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관 투자자로서도 ESG 리스크로 인한 보험사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 하락이 되면 그 위험을 그 기업에 투자한 보험회사들이 이게 투자 영업 손실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ESG 경영이 앞으로 보험회사에도 큰 화두로 이제 등장해 왔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장기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보험 산업은 ESG 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사 내 ESG 위원회를 설치를 하였고요. 그리고 ESG 위원회를 설치를 못한 회사들은 전담 부서를 마련해서 현재 보험회사들이 각종 환경 봉사 활동이나 여러 가지 투자, 그린 투자 등을 통해서 ESG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 성과는 아직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022년에 저희가 ESG 기준원의 ESG 등급 평가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그 11개 대상 상장 보험회사를 대상으로만 ESG에 대한 등급을 매겼는데, 11개 기업 중에 우수 등급 3등급 정도인 A를 받은 회사가 4곳이고 4등급 정도의 양호를 받은 회사가 2곳, 미흡이 2곳, 아무튼 이렇게 나타나서 아직까지 보험회사가 노력을 하는데도 경영의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 아직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의 중요성이 전 세계로 강조가 되는데, 이제 금융기관 중에 저희가 살펴를 봤더니 최근 보고서를 살펴보니 금융회사 중에 보험회사의 석탄 발전에 대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석탄 발전은 아무래도 ESG와 좀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 석탄 발전에서 민간 부분 석탄 금융 잔액 중에서 73% 정도를 생손보사가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이러한 석탄 금융의 큰 투자는 이제 아무래도 주로 수익률이 높은 회사채와 부동산 PF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아무래도 ESG 경영이 추구하는 근본 목적과는 좀 배치되는, 어떻게 보면 단기 수익 추구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저희가 이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 개선 측면 사항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영역 측면, 투자 측면, 보험사 운영 측면, 제도 규제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영업 측면에서는 이제 환경,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과 관련된 친환경 보험 상품을 이렇게 개발을 하고, 그리고 ESG 리스크 관련해서 인수를 할 때 이제 보험료 할인이나 ESG 리스크를 더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에 할인을 하고, 또 그러한 이제 정책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회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취약 근로자 등에는 사회 안전망 관련 보험 상품을 더욱 제공할 필요가 있고요.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임원 배상 책임 보험과 같은 기업 리스크를 인수할 때 그 기업의 지배구조를 고려한 보험 인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측면에서는 ESG 경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이제 적극적인 유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투자 기업의 ESG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 운영의 측면에서는 자사 특성에 맞는 친환경 경영을 수행하고, 그리고 질병 퇴치 운동이나 사회 부문에서는 그리고 여성 이사의 참여 확대 및 장애인 고용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지배 구조 관련해서는 보험회사의 지배 구조를 건전하고 투명하게 확립해야 되겠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규제 측면에서는 이제 ESG 공시가 이제 중요한데, ESG 공시를 위한 공개 항목 및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공시 정보가 독립기관에 의해서 검증이 되도록 의무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5가지 이제 보험회사의 장기 비전 경영을 위해서 5가지 과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영자 보상, 임기, 소비자 보호, ESG, 해외 진출,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성과 보수 비율과 이연 보수의 비중을 더 증가시킬 필요가 있고, 공시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기에 대해서는 장기 재임을 부여함으로써 경영자가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험회사의 경영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이제 보험 모집이나 프로세스, 그리고 신뢰도 지수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ESG는 보험 영업, 투자, 보험사 운영, 그리고 규제 측면에서 ESG를 장려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해외 진출에서는 규제 제도 측면 개선하고 경영 전략을 좀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 3가지 주제, 경영자 보상, 임기, 소비자 보호는 보험사의 장기 비전 경영을 위한 선제 조건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ESG는 장기 비전 경영을 위한 선제 조건도 되지만 장기 비전 경영이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는 과제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장기 비전 경영이 잘 돼야만 해외 진출을 성공할 수 있는 이러한 일방향으로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상현 박사님 장시간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 2시 한 50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저희가 그 토론을 위한 단상을 정리하는 동안 한 10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갖고 이후에 그 토론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